네, 여러분 보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팔만대장경을 지킨 김영환 대령 이야기 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이 그런 걸로 알려졌었다고 하지요. 그것도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것처럼 역사는요, 딱 정해진 사실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요. 오늘은 그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5학년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역사 이야기를 찍으면서 한 선생님께서 연개소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요, 이 연개소문 이야기인데요. 연개소문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는 야망도 있었겠지만 중국 대륙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가 중국 대륙을 지배해보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해요? 근데 이 당시는 그랬어요. 이 당시는 남의 나라 땅 뺏는 거 이게 정당했었습니다. 뺏고 뺏겨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뭐를 중심으로 갈 거냐면요,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갓쉰동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우리 홍길동전처럼 이야기예요, 이야기. 갓쉰동전 뭐라고 부르냐면 갓 쉬운 살에 얻은 아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갓쉰동전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글이가 옛날 얘기 들려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보글이가 이렇게 책을 볼 거예요. 여기 밑에 책이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보글이는 지금 한 3번 읽었는데 3번 읽고도 중간중간 까먹을 수 있어서 살짝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 컨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밝히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 한 나라에 연국회라고 하는 재상이 살고 있었어요. 재상이라면 그 나라에 되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 왕 다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네. 요즘은 나이 50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50이면 막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빌고 빌어서 나이 50이 되어서야 드디어 아들 하나를, 자식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갓쉰동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갓 쉬운이 돼서야 얻은 아들, 그래서 갓쉰동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갓쉰동을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7살쯤 됐을 때 갓쉰동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스님 한 분이 촥 나타나더니 아깝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아이가 자라면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진짜 이 권세를 누릴 아이인데 안타까운 건 명이 짧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라? 이 얘기 들은 연국회가 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런 얘기를 듣다니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 손에 키워라. 옛날 이야기 보면요, 이렇게 왜 부모 곁을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곁을 떨어져 나가면 더 고생하고 힘든데 뭐 그래야 큰 사람이 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연국회가 할 수 없이 갓쉰동을 집안에 이제 그 노비를 시켜서 내다 버리다시피 밖에 내다 놓습니다. 이게 이제 원주 땅에다가 갖다 놓는데 이 원주에는 유씨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라는 건 뭐 그 지역에 좀 돈 좀 있고 학식 좀 있고 이런 사람인데요. 이 장자가 데려다가 키우는데 가만 보니 애가 재주도 좀 뛰어나고 뭐 아직 7살밖에 안 됐지만 좀 똘똘해 보여요. 그런데 얘가 출신 성분이 어떤지 모르니까 자기 자식으로 들이지는 못하고 집안에서 이제 허드렛 일 하는 아이로 키웁니다. 그래서 뭐 지게지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시키는데요. 어느 날 갓쉰동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도사가 나타나서 이 가신동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가신동 아니냐? 야, 너 오늘 배우지 않으면 장래에 네가 무슨 큰 공을 세우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가신동이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늘은 해가 졌으니 내일 다시 와라 라고 하고 사라집니다. 자, 나무를 하러 왔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듣다가 빈지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지게로 갈 수 없는데 했더니 지게에 나무가 한 집 다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씨 장자 집에는 아들은 없군요. 딸만 셋만 있었는데 첫째가 문희, 둘째가 경희, 셋째가 영희였습니다. 자, 가신동이 산에 가서는 이 도사한테 무술을 배우면서 나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면서 15살이 됩니다. 자, 어느 날 이 장자 유씨가 가신동을 불러요. 야, 봄이 왔으니 너 아기씨들 데리고 꼭 구경 좀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가씨한테, 문희한테 갑니다. 아가씨 말 타시죠? 그랬더니 어머, 내 발에 흙 묻잖아. 네가 엎드려. 너 밟고 탈 거야 하고 탑니다.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정말. 자, 둘째 경희한테 갔는데 경희도 똑같이 합니다. 헤헤, 참. 셋째 영희한테 가서는 묻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요. 그랬더니 너 왜 엎드려? 라고 물어봅니다. 어차피 제 등 밟고 타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영희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등을 밟고 타니? 그건 말이 안 된다. 빨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를 할 때요, 포악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자기가 말에 올라타기 위해서 사람을 꿇고 엎드리게 하고 거기에 밟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이었을 수 있고요. 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영희가 이렇게 가신동을 대합니다. 여러분이 가신동이라면 새 문희, 경희, 영희 중에 누구한테 마음이 갈까요? 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죠. 네, 영희한테 마음이 갑니다. 자, 나중에 영희에게 가는데요, 영희가 물어봅니다. 야, 너 딱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남자답게 하고 그런데 너 좀 출신 성분이 보통 같지 않은데 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가신동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기억을 돌아보니 나는 원래 좀 귀족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어찌 해서 내가 이 종이 됐다. 내가 사실은 원래는 귀족 집안의 사람이니 너 나랑 결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와, 가신동 박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희가 더 대단합니다. 야, 나는 네가 귀족이라도 정말 사내다운 포부가 없으면 너랑 결혼 안 해. 하지만 네가 노비여도 사내다운 포부가 있으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가신동의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희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네 포부가 뭐냐 가신동아? 가신동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 말고 저 중국 대륙에 있는 달달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쳐들어가서 달달국 왕을 죽이고 내가 그 나라를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포부를 갖고 있다니. 좋아, 네가 그러면 달달국을 알아야 되니까 달달국에 먼저 가봐. 가서 달달국 말도 배우고 그 나라를 잘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나중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부인이 되어줄게 라고 합니다. 자, 왜 가신동은 달달국을 치고 싶었냐면요, 이 달달국에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침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달달국에 갑니다. 누가? 가신동이 가서 풍속도 익히고 지형도 익히고 그래야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름도 돌쇠로 붙이고 가는데, 야, 이게 사람의 비범함을 숨길 수 없었나 봐요. 이 달달국의 왕이 얘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뭐 신하로 쓰든가 하려고 했겠죠. 근데 달달국의 그 왕자가 얘를 보더니 이 자식 이거 수상한데? 하고서 방 안에 가둬버려요. 못 나오게 가둬버립니다. 자, 가두고 달달국의 왕과 이 왕자가 어느 날 어디론가 잠시 떠나요. 집안에서 못 나오게 가둬놓습니다. 어디서는 감옥에 가둬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둬놓고 나서 나간 사이에 이 가신동이 그
그 집에서 키우는 매를, 새장에 있는 매를 놔줍니다. 그 당시 매는요 엄청 비싼 새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근데 그걸 보고 이 달달구 공주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거 왜 놔줘? 그거 우리 오빠 거야, 우리 아빠 거야. 그랬더니 저 새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응? 나도 이렇게 잡혀와서 여기 있어 보니 답답하고 힘든데 쟤는 얼마나 답답하겠니? 내가 쟤를 놔주지 않고 여기다 두면 내가 나를 가두는 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공주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야, 내가 우리 오빠랑 아빠 오면 얘기해서 너 풀어주라고 할게. 그랬더니 나같이 천한신문 풀어주나 마나 죽이나 뭔 상관이야. 근데 네가 풀어주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해서 날 죽일 텐데, 야, 그리고 네가 공주인데 나 하나 못 풀어주냐 네 맘대로? 약간 비아냥거린 거죠. 그랬더니 이 공주가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너와 몸은 같이 있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너랑 같이 하겠다.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나요?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숨어 지내면,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움직이면서 여기를 돌아와요. 가신동이 귀국을 하고 나서 영희랑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하고, 그리고 아버지인 연국회를 찾아가서 제가 아버지 가신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의 벼슬을 물려받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전설인데요. 이게 바로 연개소문 전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개소문의 아버지는 연태조고요. 여기에 달달국은 뭘까요? 당나라예요. 이 연개소문을 잡아뒀던 왕자는 누굴 비유한 걸까요? 당태종 이세민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세민은 안시성 쳐들어왔다가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에 맞고 눈 탁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독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 후에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죠. 신라와 손을 잡고. 자, 연개소문의 이야기 가신동전이었습니다.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강의에서 했으니까 그 뒤에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야기로, 소설로 전해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연개소문이었다. 그가 바로 중국 대륙을 정벌하려고 했던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지는 우리 한번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지만 가신동전 이야기 재밌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니라요, 재밌었다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가신동전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그리쌤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들려주는 것, 이러면 진짜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그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